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9번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요번의 내용은 주로 대중심리와 거시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그 큰손들이 좌지우지하는 부의 흐름, 이것을 주식시장과 같이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CD에서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진인사대천명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라는 것이 과연 언제 오느냐? 또한 그때가 오게 된다면 과연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과연 이러한 때를 투자자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숙련된 투자자에 한해서만 가능한 일이 되겠죠. 이러한 때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금리와 채권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채권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금들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최소 거래 단위가 1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따라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부가 어떤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이 주식 투자를 해야 할 시기인지 아니면 쉬어야 하는지 그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대한민국의 큰 자금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거대 자본의 이동 경로를 알고 있다면 한 발 앞서서 그 길목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하여간에 부자가 되는 길에서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급속하게 편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를 빼고는 아니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까지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자본시장의 논리를 차용해서 국가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 판단의 근거를 무엇으로 하지요? 그건 바로 금리입니다. 따라서 이 금리 변동의 이유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자금의 이동,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이 금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부자들은 이미 많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키기만 해도 계속해서 부자로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이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잃지 않는 데 주력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은행 예금이죠. 돈을 맡겨두면 만기일에 가서 원금 보장과 더불어서 복리이자를 얻게 됩니다. 이 복리의 위력에 대해서도 앞선 CD에서 충분히 살펴봤죠. 그런데 자산이라는 것은 특히나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인에 의해서 그 가치가 증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줄여서 인플레, 이게 뭡니까?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저절로 감소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1억 원이 10년 후에도 똑같이 1억 원의 가치를 할까요? 과거 10년 전 1억 원의 가치는 변두리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전세금으로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저절로 돈 값어치가 하락하는 것 때문에 아무리 복리 이자를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율이 인플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말짱 도루묵이지요. 오히려 인플레 때문에 내 자산 가치가 자꾸 깎여 나갑니다. 따라서 부의 유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인플레를 상회하는
수익을 내야만 내 자산이 삭감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를 감안한 이자